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 둘이 뭉쳤다. 여당 야당 수석 크로스. 김재원의 원, 강기정의 기, 원기옥. 냉철하고 확실한 분석, 주진우 라이브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 고생이 많으시죠? 요즘은 그냥 저도 전화기 끄고 도망가고 싶어요. 어디 지방으로, 부산으로? 부산 한번 가자고요. 아니 저 방송 출연을 약속을 해놓고 네. 나가서 할 말이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요. 왜 누가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 고생시켜요? 근데 하여튼 전화기 끄고 도망가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맨날 강기정 수석한테 혼나는 것도 힘들고. 네. 놀림당하는 마음대로 안 되죠 지금. 놀림당하는 것도 힘들고. 네. 근데 왜 그렇게 가셨을까요? 저도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장제원 의원 사무실은 왜 갔을까요? 아니 저 권성동 의원이 네. 권성동 사무총장이 예. 이제 그 우리 이준석 대표님의 그 노원구 예, 만나러 갔잖아요, 사무실에. 상계동 사무실에 찾아갔잖아요. 네. 없는데 예. 그러니까 답내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요? 답내로.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그 이준석 대표 측에서 장제원 의원 지역구 그 사무실의 직원들 격려도 할 겸 해서 찾아갔다고 아주 그 말씀하셨는데 네. 그 내용이 상당히 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참 따뜻한 마음씨가. 따뜻한 마음씨. 그래서 언제 오신대요? 아직은 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뭐 올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안 남았는데 대표가 이렇게 이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지금 그 우리 이준석 대표가 복심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한테 간 거 아닙니까? 권선동 지금 한때 비서실장이었고 지금 사무총장이 김종인 문제를 윤석열 사이에 잘 못 푸니까 이준석 실세는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복심 비서실장 장제원 사무실로 가서 지금 무력시를 한데, 근데 재밌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총 들고 간 것도 아닌데 무슨 무력시입니까? 꽁꽁 숨질 않아요. 그냥 나 잡아봐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어디 간다 SNS에 올리고 예. 사진도 공개하고 부산으로 갔다 또 순천으로 갔다 그러면서 그런 걸로 보면 완전히 뭐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그냥 쪽낼 생각은 없고 계속 나를 잡으면 내가 갈 생각이 있다. 잡을래 안 잡을래 했는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잡을 생각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엄청 화가 나 있는데 지금 삼진 아웃제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입당할 때 이준석 패싱을 했고 두 번째는 선대위 구성할 때 이수정 입당시킨 것도 반대인데 했고 또 김종인 보다 김병준을 먼저 선택했고 선대위 구성할 때 또 패싱을 했고 이번이 이제 그건 뭐 착오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선거 일정도 이준석 패싱 당하고 이러면서 세 번 지금 패싱 당하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에게 삼진아웃 경고를 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무력시를 나서는 거죠. 그런데 무력시를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 보니까 권선동 총장은 이미 검증이 됐고 김종인 못 세워준 거 보면 그래서 실세 복심 비서실장인 장제원 사무실로 간 거죠. 맞습니까? 소설? 땡. 뭐가 잘못됐어요? 우선 뭐 입당 때는 워낙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고 그 이수정 교수를 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 임명한 것은 우리 이제 그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선거대책기구의 장, 후보가 선거대책기구의 장 또는 선거대책위원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본부장 등 선거대책기구의
그 저 본부장이나 위원장은 그 대통령 후보가 최고회의의 의견을 최고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임명권자 자체가 대통령 후보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수정 교수는 사실은 이미 우리 당에서 지난 총선 때부터 활동해 오던 분이거든요.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했고요. 그 전에 네. 총선 때부터 네. 활동했었죠. 활동해 오시던 당내 인사예요. 네. 그러니까 당내 인사에게 그 공동선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그것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필이면 그 직전에 또 반대라고 아마 그 무렵에 협의를 했으니까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반대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20대 여성, 30대 여성 주로 이제 젊은 여성들과의 교감을 그 교감의 정도를 높이는 데는 그 이수정 교수님이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또 그 흉악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데 대해서도 많은 통찰력을 제시해 주신 분이라서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해 오신 분에 대해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준석 대표의 의사와 좀 반대되는 이준석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발표했으니 그것을 또 사전에 설명을 했고 최고회의 석상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내가 반대한다는 의사는 있었다고 좀 정리해 달라. 그리고 뭐 임명하는 데는 그 막지 않겠다. 뭐 그런 정도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부 협의를 다 하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패싱이라고 이야기할 상황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임명권자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패싱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잠적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아니요. 패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는 언론인들이죠. 아니 본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그저 일정 문제 그 일정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수요일 날 오늘 그 동행하는 일정이었고 그것을 그 월요일자로 네. 알게 되었는데 그 일정 자체가 뭐 원래 공개되기 전에 언론인이 알고 취재를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고 사실은 이제 그 일정을 함께 가려면 사전에 대표한테 물어보고 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일정을 확정 지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것이 확정되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체면이 손상되었다. 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 정도라면 그 당 내에서 일정 팀의 실무자를 조금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또 필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의 어떤 실수를 할까요? 그 착오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정도가 네. 대표가 지금 이렇게 대선에서 당무를 거부하고 지방으로 갈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뭔가 그 외의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좀 알아보고 좀 바로잡는 것은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이거 당무를 이렇게 더군다나 뭐 다른 사정이 뭐죠? 평시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죠? 네. 그건 좀 특이한 상황. 다른 사정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죠. 뭐 무슨 제가 사정이 볼 때는 있었는지. 근데 김종인 편이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또 이수정에 대해서도 뭐 김채고 의원님 말씀 들으면 다 구구절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비전 없는 윤석열 후보가 청년이라든가 변화 이런 걸 선택하기보다도 삼김을 선택했잖아요. 김한길, 김종인, 뭐 김병준. 그러면서 자꾸 이준석 대표는 젊음, 청년, 변화를 좀 끌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구태, 원로, 뭐 아무튼 삼김, 반문 이러면서 이렇게 삐뚤어진 거 아닌가. 네.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가장 모시고 싶었던 분들인데
그중에 이제 김정인 위원장한테 한번 공천이 떨어지고 목이 잘린 경험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제가요? 예, 우리 강기정 수석이 2016년도인가요? 네. 2020년도인가요? 선거 때 16년에 학살당했죠. 그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 하시던 김종인 위원장이 돌아서 시범 케이스로 첫 번째 짝두를 가져와서 목을 친 첫 번째 인사가 바로 강기정 수석이었죠. 그 덕분에 그래서 제가 나이테도 생기고 아픔도 있고 많이 컸어요. 그 덕분에 정무수석도 됐잖아요. 0448님께서 김재원 의원님 힘내세요. 주진우 라이브 들으면서 의원님 팬 됐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파이팅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 그러면요. 여기 하나 물어볼게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역시 윤석열답게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예. 어떻게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지금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 또 그렇게 오실 거라고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그 찾아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전혀 의심할 바가 없는데 이준석 대표의 그 지금 문제는 좀 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국민들의 그 신뢰를 얻었던 방식대로 좀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윤석열 정치를 보면 당을 완전히 무시한 무당파적 어떤 속성이에요. 당 대표의 자존심은 좀 세워줬어야지요. 이 방송 중에도 네. 내가 빨리 메모해서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을 하든지 무슨 소리를 해야 되지. 그 무당이 아니에요. 여긴 무당파. 여기서 무당은 아니 그게 아니고 무당파. 어쨌든 당을 무시하는 사실과 다르게 계속 그 윤석열 비난만 하고 있으니 아니 이거는 제가 일단 고발장을 써놓고 고발장을 쓰지 말아주시고 네. 그러지 마세요. 당을 무시하는 무당파 무시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당파라는 말이 근데 그거는 저 뭐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 당의 후보로서 당의 중심에 서서 일하고 있는데 당을 당의 무시한다. 중심에 있으면 그래도 물론 후보 중심의 선대이지만은 당 대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당 대표가요 뭐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옳은 이야기든 틀린 이야기든 당 대표가 예를 들면 과거에 저 사례 보면 문재인 후보일 때, 문재인 후보일 때 이재명 후보 뽑히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그러고 이재명 후보 조금 비판한다고 당원 게시판도 내려버리더만 완전히 입을 꼬매버리더만 그 당은 그래놓고 뭐 자꾸 문재인 후보가 강기정 상황실장을 추천을 했더니 추미애 당대표가 안 돼. 내 사람 할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추천할 때 후보는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수정 씨가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또 김종인 대표가 그때는 문재인 후보였죠. 그렇죠. 문재인 후보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그때 받아들이고 로버트도 개 로버트도 이렇게 조용히 하는 점잖은 분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거 필요 없잖아요. 패대기 치고 지금 당원 게시판도 뭐 잠궈버리고 이제 입 다물어 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김재원 살아났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너무 당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무당파다는 아니 우리는 그렇지 들고. 않아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란 것이 자기의 최대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도 못 끌어들이고 홍준표 밖에서 오는 김종인도 못 있는데. 끌어들이면 안팎으로 지금 다 실패한 거예요. 아니 홍준표 후보께서 지금 얼마나 돕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아니 안팎으로 실패한 윤석열의 리더십. 이재명 후보를 뭐라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전혀 리더십이 살인자 없는 집안에 거예요. 포악한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3123님께서 이 대표 행보는 손자병법 32개 공성계입니다. 철저히 비워둠으로써 경쟁자를 두렵게 해라. 성을 비워둬가지고 지금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입니다. 이렇게 36개는 아니고요. 네. 0068님께서는 대선 후보면 다인가요?
헐, 이준석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당대표는 당대표인데 무시당하면 나라도 열받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6169님, 이준석도 사람인데 머리 식히고 어디 좀 충전하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얘기합니다. 진형규님, 이준석 대표 찾는 방송 좀 그만 좀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보가 충청도에 가고 후보가 뭘 해도 지금 확실히 언론은 이준석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게 뭐 그 영화 봤는데 주연 배우를 20억 주고 캐스팅해서 영화 만들었는데 조연이 그냥 다 휘젓고 다닌 조연이 빛나는 영화가 많이 있어요. 많이 조혜진 씨도 그렇고 유해진 씨도 그렇고 이준석 씨가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하고 대단히 흥미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16년도 총선 때도 원래 민주당이 망할 뻔했는데 1번 타자로 목이 잘린 우리 강기정 수석 때문에 그 당이 뭔가 쇄신한다 이래가지고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조연이 맞네. 네, 그때 뭐 빛났어. 네, 잘리진 않았고요. 목이 잘리진 않았고요. 그리고 근데 그때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사 그것도 사실은 주연이 바뀌었죠. 그때 그렇죠. 그때 주연은 누구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옥새 들고 나르샤 뭐 김무성 대표. 도장 들고 따르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 민주당에서는 넘버원 1번 타자 강기정, 2번 타자 이해찬, 3번 타자 문희상, 4번 타자 2번 타자가 정청래였나요? 아무튼 이해찬 또는 정청래. 그 당은 이제 목을 치는 걸로 떴고 그 당은 나르는 걸로 도장 들고 튀다가 다 끝났고. 그렇죠. 근데 그때 아무튼 야당이 압승을 그 당시는 여당이었죠. 그때는 여당이었죠. 그러다 망했어요. 네, 그랬지 않습니까? 부산 한번 갔다가 망했어요. 이번에도 부산 갔지 않습니까? 이번도 망할지. 그래서 곧바로 또 순천으로 갔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부산에 계속 있었으면 괜찮은데 순천을 갔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또 영도다리에서 탁 이렇게 서 있고 인증샷 찍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 당의 홍보 본부장께서 그것을 무대 도장 들고 나르샤 원대 도장 들고 따르샤 하면서 무슨 뭐 용비어천가식으로 또 했다가 크게 그것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뿌리는 바람에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거의 저거 있잖아요. 스스로 목을 치면서 구렁텅이로 알겠습니다. 몸을 묶고 아니 목 좀 그만 치세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오늘 왜 그러세요? 가야 된 거 아니에요? 순천으로 가든지. 이준석 대표 설득해야지. 최고위원 1등 최고위원이 어제 그저께 안 그래도 우리 저 최고위원들한테 그 전부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이준석 대표님을 찾으러 상계동 자택으로 좀 가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과 그저께 어제 계속 또 김종인 위원장님 댁을 심해 다녀왔는데 내가 무슨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하루 좀 쉬고 김 최고위원님은 늘 아무튼 뒤따라서 사람 설득하러 찾으러 참 마음이 좋은 근데 사람이요.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댁에 갈 때 제가 3만 원짜리 와인을 들고 가서 갖다 놓으면 그 집에 와인이 쫙 몇 병 있어요. 보면 비싸고 좋은 와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한 10만 원짜리를 마시고 와요. 그러니까 남는 장 살리죠. 그렇습니까? 네. 그것까지는 몰랐네. 저 이준석 대표한테는 뭘 들고 찾으러 가지요? 간다면? 뭐 하여튼 어디 계시면 좋은데. 가방은 메고 가야 되고 백팩은 메고. 순천 갔다니까 아마 제 측은 부산에서 순천이면 다음은 군산 어디쯤 올라올 것 같아요. 그쪽 전북 쪽으로 한번. 미리 가서 진을 치고 있어야 되겠네. 딱 그물을 쳐놓고 체포를 해야지. 자, 조혜성님께서 영화 보러 극장 갔는데 영화 보고 팝콘 맛이 영화보다는 팝콘 맛이 더 기억에 남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김재원 최고한테 얘기하는 거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 주연은 멋있고 좋은데 조연이 워낙 인상 깊게. 지금 시끌벅적하게 하면 조연의 눈이 가죠. 조연한테 눈이 갔습니다. 114님, 이준석 대표는 입이 무기입니다. 입보다 지금 발이 무기로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을 따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13님, 김재원 최고위원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웃는 게 아니네요. 자, 이 문제는 이번 파동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수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준석 대표께서 당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지시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복귀하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좀 아는데요. 집에서 가출하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지? 이게 또 명분이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진우 앵커께서는 네. 부모님 속을 많이 썩히셨군요. 네네. 가출도 많이 하시고. 아,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가출하신 것이 아니고 민정시찰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 가셔도 그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을 만나 뵙고 정의화 의장님이 후보를 잘 도와드리라고 하시는 말씀도 듣고 또 지금은 호남 지역을 또 가서 호남 지역의 민심을 시찰하고 아마 선거운동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을 원샷으로 명분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누가 줘야 되냐면 그 거강꾼 김재원 거강꾼께서 하셔는 안 되고 이 정도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서 두 사람한테 잘해보자. 근데 어떻게 잘할 건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화해 제스처를 써줘야만 이준석 후보가 원위치 되지. 지금 민정시찰한다고 전국 다니고 있지만은 그 시찰이 시찰이겠어요. 계속 뒷거리를 남기고 다니잖아요. SNS로. 그래서 하여튼 저래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놀리니까 좀 속은 상하네. 그래서 완전히 그 불난집에 살살 부채질하면서 네. 박수치고 좋아서 거의 지금 눈이 안 보여요. 하도 웃느라고. 김수진님께서 민주당 잔치집이네요. 이준석 대표 집 나갔다고 민주당 잘해라. 민주당이나 좀 더 잘해라. 이런 메시지도 많습니다. 아니 거의 지금 여론조사도요. 비슷비슷해져 버렸고 어떤 조사는 옛날에 보면 네. 저 강아지가 집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네. 아기까지 데리고 나가지고 이렇게 집 나간 개가 애 배 가지고 들어오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좋아지거든요.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또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또 당의 지지도도 높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당이 이게 그러면 좀 더 돌아다니시죠. 뭐 한 달째 지금 선대위 구성도 안 되는데 네. 대표님이 한 달만 더 좀 주연 같은 조연을 좀 해보시죠. 어디 6일 날 발대식이에요. 그래요? 그 전에는 오시겠네요. 6일 전에. 오시겠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지지율 추이를 볼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격차가 좀 좁혀지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국에 다니면서 특히 호남 지역에 가서 눈물쇼, 사과쇼, 생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잠시 좀 쏟고 있는데 좀 지나면 곧바로 들통나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 할 겁니다. 네, 사과쇼가 아니라 머리도 검정색으로 물을 들이고 그러니까 그다. 실제로 사과와 반성 그리고 그동안에 잘났다. 내 잘났다라고 했던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국민의 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로 지금 국민의힘이 막 꼰대들 김종인, 김병준 하고 있을 때요. 저희들은 청년들로 쫙 깔고 있어요. 청년 누굴 깔았어요? 광주에도 여고생이 그러니까 선대위원장도 여고생을 하고. 18세 남모 양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던데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 지휘하고 실제 실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틀 전까지 민주당이 뭔지도 민주당에 참여할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린 학생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올려놓고 한번 그렇게 써먹고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뭘 써먹고 버려요? 과거에도 젊은 청년이라고 해놓고 티슈처럼 그냥 한 장 날리고 그래가지고 선거 운동에 그저 우리 이재명 후보자님의 나쁜 이미지를 어떻게든 좀 탈색해 보려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야말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또 임명하신 조동연 위원장이요.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분도 사실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경력을 쭉 보니까 우주 작전 그러는데 우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인데 우주를 또 거명하고 또 제가 딱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요. 왜 이재명 후보님도 그렇고
또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도 그렇고 그 당에는 핑크빛 소문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결 좀 하세요. 미리 좀 점검도 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한번 써먹고 버려버렸구만요. 이준석 대표는 당의 주인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변화를 꾀하려고 청년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더니 이준석 대표를 윤석열 후보가 버리고 겨우 뭐 김종인이니 뭐 김병준 이렇게 챙긴 걸 보면 국민의힘 당이야말로 철저히 젊은 층을 그냥 패싱시키는 그런 당의 다름 아니에요. 근데 아까 조동현 교수 얘기하셨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제보받았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강용석 변호사 이야기는 저는 뭐 별로 그건 가짜 뉴스란 거예요. 늘 뭐 그렇고 잘못 그렇고 근데 왜 그런 소문이 자꾸 나느냐 이거지. 가짜 뉴스는 소문이 빨라요. 강용석은 수만 열문 가짜 뉴스를 저한테 500만 원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진 사람 아니까 강용석 변호사. 하여튼 그리고 우주 우주전 뭐 그러는데 경력 한번 보셨어요? 우주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9660님께서 김재현 대표님 오늘 목소리가 힘이 없어 보이는데. 힘 없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듣기 좋습니다. 나지막하니 오히려 이 톤도 좋아합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제가 목소리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목소리가 좋다고 말씀하셔도 진짜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당이 지지율이 빠지니 갈 수 없네. 아니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을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당을 수습해야 되는데 당 대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 당무를 단톡방을 만들어서 잘 수행하고 계시다고 하니 뭐 당은 걱정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570님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발 윤 후보님 당대표를 무시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은 그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당대표를 무시한 적이 없고요. 또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윤석열 후보자가 할 일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당이 더 굳건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세우냐 마냐 이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갈등 해결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그걸 뭐 해결할 능력이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고요? 좀 있어 보세요. 딱 금방 해결됩니까? 김재현 최고위원님? 이런 문제는 네. 금방 해결하겠다고 막 달려들면 오히려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선거 끝나고 됩니다. 정확하게. 약간의 시간을. 선거 끝나고.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그냥 그렇게 지금 대선이 100일도 안 남았으니까. 그래요. 곧 해결될 겁니다. 네. 자리를 그렇게 오래 비우진 않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님도 그 자신이 맡은 소임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열정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종인, 이준석 두 분을 원샷으로 뭔가를 윤석열 후보가 내놓으면 해결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 원기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강기정, 김재원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힘들어요. 네, 힘 좀 내주세요.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